2019년 한 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 약 8,800억 원. 이 중에서도 40% 이상을 차지한 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피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개인이 단발성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넘어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득점을 했죠. 이렇게 시민할 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 국민들도 모르실 겁니다.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제보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식이법 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 중이었다는데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한 남성과 부딪힙니다. 사고의 가해자는 제보자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차량 오른쪽 부분에 부딪힌 남성은 괴로운 듯 비명을 지릅니다. 처음에 부딪힌 것도 처음에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와서 이제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 알았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제보자는 사고 직후 119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그분 외상은 없으셨고요. 그냥 통증 호소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몸 고정하면서 그냥 병원 이송하신 분이에요. 그냥 계속 다 거부하고 안 한다 그러고 만지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러셨어요. 경찰 뒤늦게 오신 다음에 이제 경찰한테 이제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진술을 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호를 잘 못 봐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다쳤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경찰서 조사를 이제 꾸미러 갔죠.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정리되는 상황. 그런데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수상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상인들도 계셨고 주변에 지나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사람 아까부터 한참 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서성거렸다. 사건을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이 남성을 주목해 주십시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 주행하는 제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듭니다. 결국 사고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과 제보자의 요청으로 사건은 재수사됐고 보험 사기로 종결됐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던 사고랍니다. 누워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긴 했었어요. 차에 부딪혔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를 보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서우니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던 거죠. 임신 4주 차였던 아내에게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부부. 그날의 사고 후 운전 습관이 바뀌었답니다. 신호도 잘 지키고 있고 뭐 과속도 안 하고 천천히 다니면서 법규 잘 지키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법규를 안 지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노릴 확률이 더 크니까 법규를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사고 후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제보자.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전해집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그 1, 2차로에 뛰는데 저는 이렇게 1차로에서 2차로로 가진 거예요. 좌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럭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차로에서 옆 차로로 벗어난 건데요. 그 순간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대로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처음 겪는 사고에 정신적인 충격도 컸다는데요. 이게
좀 클락션을 울리는 것도 아니고 좌회전할 때 속도가 좀 밟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영상 보시면 소리가 나도록 밟으니까 이게 그냥 왜 밟았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보자의 말대로 뒤 차량은 급가속하며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보자, 자신의 운전 미숙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생각하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저 그게 9대 1인가 나왔어요. 그냥 일단 제가 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외제차여가지고 그냥 거기는 수리비가 제 차값으로 나왔거든요. 1230인가로 알고 있어요. 평범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전형적인 보험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다 보니까 아주 세게 박지를 않아요. 아주 그래서 스치듯이 이렇게 박아가지고 보험회사에 미수선 처리금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살짝 도색을 하고 다시 또 그 차량으로 또 범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죠. 아니, 등에 쳐먹고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만 듣던 보험 사기구나. 욕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보험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 오른쪽 차량이 들어오자 뒤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접촉이었기에 합류하던 차량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요. 차량 앞을 막아 세운 후 내린 이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냥 가자. 왜 도망가냐고! 왜 도망가? 제가 도망갔어요. 밀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차로가 없어지는 합류 구간에서 천천히 진입했을 뿐입니다. 안 돌아가냐니까! 너 저보다 소리를 아저씨, 우리 애가 다 있다고. 내가 저보다 왜 와이프가 나를 소리 질러! 뭐라다? 아저씨가 나 뻥 운전했잖아. 나 뻥 운전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일부러 사고를 낸 운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이 역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 사기 조직 내에서 범죄에 가담했던 남성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지인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보험 사기 범죄 조직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답니다. 자기가 중고차 딜러인데 뭐 하고 있다, 이게 돈 더 많이 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를 꼬신 거죠. 예, 내가 너한테 몇 대 몇으로 이거 갈라줄 테니까 너 얼마 줄게. 그냥 잠깐만 타고 있어. 자도 돼. 타고 있어. 합의금 나올 거야. 그렇게 가담하게 된 사고가 3건. 자동차 보험 사기는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나서 얘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요. 보스가 와가지고 밤낮 없이 회의하고 얘기하고 작전 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 쪽 여자 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쪽, 지인 남자 쪽에서 이 여자들을 일부러 문자를 보내요, 전날. 나 오늘 인천 가는데 몇 시까지 만나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태워먹고 돌아서 다니면서 사고하는 거예요.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의심할까봐. 그렇게 주도진밀합니다, 이게.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 전 가해자들끼리 문자로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었다는데요. 첫 번째, 블랙박스 없는 차량을 노려라. 가장 먼저 범행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증거가 없어 손쉽게 보험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실선에 있을 때만 노려라. 점선은 불리하다. 차로를 변경하면서 실선을 넘어가는 차량은 바로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사고 유형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골목위에서 나오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이런 차량 갖다 박아라. 뭔가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노렸네요. 그렇죠. 조금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건 충격적인 건데, 정말 이 보스라는 놈이 대가리가 임신한 여자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험은 많이 받거든요. 임신했다는 이유로. 정신지체, 장애, 뭐 어떤 장애인들 골라서. 유치원, 어린아이 다니는 애들 태워요. 왜? 아이들은 더 높거든요, 보험료가. 아이들. 앞서 보았던 보험 사기 영상에서도 사기범이 유독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번에 그냥 네가 구해. 내가 일할 테니까 돈 줄게. 얼마일 것 같아요? 대임이 되면 5천 이상은 벌어요. 무조건. 얼마나 측정이 정확한 게 안 되지만. 한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차량 옆을 스치듯 지나는 검은색 차량. 차량 측면을 완전히 밀고 지나간 후에야 멈춰서는데요. 또 다른 지하 주차장 CCTV. 이번에도 역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 한 대를 흰색 차량이 후진하면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이 명확해 보이는 이 두 사고. 하지만 영상 속 차량 모두 자동차 보험 사기 조직의 차량입니다.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 전 공모를 하는 이들, 피해자와 가해자로 팀을 나눈 뒤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입니다. 죄책감을 느낀 제보자는 조직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했다는데요. 아,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또 잡히고. 네. 앞에 감시하는 조직폭 밑에 2명이 감시하고, 방 앞에서 감시하고 있고, 입을 덮어놓고 발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르고. 아, 뼈가 부러졌다, 이거. 뼈가 으스러졌다니까요. 자신들의 범행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그만두려는 가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3번의 탈출 시도 끝에 조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이 조직이 워낙 무서운 조직이다 보니까 좀 무서웠죠. 저희는 네, 많이 무서웠죠. 네. 그야말로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돼버린 자동차 보험 사기. 한때 여기 가담했던 이의 고백과 증언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소위 작전을 짜고 사고 대상 차량을 선정해서 범행을 감행하는 수법이 놀랍도록 치밀해지고 또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을 넘게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이 최근에 잡혔습니다. 문제는 전국 도처에 이와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 조직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중고로 여러 대 사들여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10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 금액만 무려 10억.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도 36명이나 되는데요. 그중에는 이제 총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선하는 바람잡이도 있었고 각자 임무를 나눠서 그 보험 사기 행각을 반복했습니다. 주범자와 단순 가담자 사이에는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 그런 거였고요. 최근의 보험 사기는 매우 조직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험 사기 수법은 손목치기나 뒤에서 살짝 추돌하는 일명 뒷쿵인데요. 손목치기는 주로 한 명이 소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죠. 뒷쿵은 온라인에서 공모자를 구한 뒤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보험 사기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 평소 아는 지인들까지 가담시키는 등 규모를 키워 조직 범죄의 양상을 띱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 역시 우려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굴 때렸는데 때린 사람이 앞에서 울고 있으면 죄책감이 느끼고 미안한 게 있잖아요. 근데 대규모 조직인 뭐 연금이나 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죄의식이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집단적으로 검거를 해도 전체가 다 공동적으로 죄의식이 없는 희한한 상황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책감이 적은 만큼 재범률도 높습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무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친구들이 출소하고 나면 타 지역으로 넘어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친구가 뭐 부산이나 뭐 광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 그 친구들을 상대로 다시 보험 사기를 했다. 또 돈을 다 쓰고 또 교도소로 가는 재발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또 발생하고 가해자가 또 다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회적 문제로 신랄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 관련 범죄에서는요.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가구당 약 5만 원의 재정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적발 금액 자체는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적발 금액이 약 3,600억 원 정도였는데 적발되지 않는 그런 보험 사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건의 보험 사기에 가담하고 무엇보다 그 일을 후회하고 있는 남성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답니다. 위험한 전엔 절대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 유혹 뿌리치십시오. 제발 말려들지 마십시오. 특히나 젊은 분들 나의 신세 인생 망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망치는 그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 직후 낌새가 수상하다면 아무리 작은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블랙박스만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줄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